안녕하세요. 수학자 김민영입니다. 저는 수학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영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많은 분들하고 수학에 대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즐깁니다. 최근에 한국에 들어오신 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? 그동안 이 새로운 책 쓰느라고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들이기도 했고 제 연구실에 앉아서 수학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요. 옥스퍼드대에서 워릭대로 옮기셨는데 어떤 이유인가요? 제 경우에는 저는 사실 교육자로서 엘리트 교육보다는 일반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잘 서포트해주는 자리를 찾았거든요. 수학 대중교육 교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의 활동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. 제가 원래 수학을 시작할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생각도 많았었거든요. 점점 수학 연구 쪽으로 갔는데 수학 연구를 하면서도 그걸 동시에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저한테 맞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.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아무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훈련이 잘 돼, 집중력이 뛰어나고 영국에서는 뛰어난 학생들도 집중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게 큰 어려움 중에 하나고요. 열심히 공부하는 거를 너무 안 시키니까 오히려 잘 모르는 상황에서 대답해봐라 혹은 문제를 탐구해봐라 그러면은 때로는 더 잘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.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이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준비를 잘하기 때문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생각해봐라 그러면 잘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나타나거든요. 수학의 매력 5글자로 표현을 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수학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도. 주어진 현상을 명료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잘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. 학문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학문들이 각자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잖아요. 근데 수학은 그 중에서 좀 보편성이 있고 굉장히 여러 군데에 적용된다는 거. 그 다음에는 파악하고자 하는 현상, 질문과 답을 명료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전통을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해 온 것 같아요. 수학자 중에도 수포자가 있다 없다? 다 수포자인데요, 수학자들은. 하다가 이해 못 되는 부분들이 다 마주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자기가 배운 것 가지고 자기 작업을 하고 그러거든요. 제 경우에는 사실 비교적 포기 안 하는 편이거든요. 아주 뛰어난 수학자 가운데서 다른 종류의 수학은 이해 못 하겠다 하고 저는 결정을 하고 나서 자기가 한테 쉽게 돌아오는 수학만 해가지고 뛰어난 업적 남기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. 와, 적당한 포기는 필요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더 잘할 수도 있죠.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모든 수학자가 수포자다. 나보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다 없다? 어느 쪽이 있다죠? 공적 0이 있단가요? 0은 있다. 0은 있다. 그러면 이거 0을 한 1000개쯤 들어야 되고 한 10,000개쯤, 100만 개쯤 들어요. 수학에는 반드시 정답이 있다? 네. 잠정적인 정답은 많은 경우에 있는데요. 1 더하기 1은 2다. 궁극적인 정답이 없지만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. 예를 들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. 가령 세상이 어떤 모양이냐. 세상의 모양에 대한 모델이 있거든요. 수학적인 모델이. 근데 그런 것들이 한참 있다 보면은 또 더 정확하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또 틀린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교정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수학이 점점 더 정확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런데 궁극적인 정답이 한꺼번에 찾으려고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점점 잘 이해해가는 과정을 의미 있게 느끼려면은 궁극적인 정답이 있다고 믿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. 근데 피타고라스 아주 좋은 예 중에 하나인데요.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다들 배우잖아요. 그런데 실세상에서 그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발견됐거든요. 그렇지만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개발한 수학이 또 중요하기도 했죠. 수학적 연산보다 창의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것도 둘 다. 예. 창의력도 중요하고 구체적인 기술도 중요하고 동영상 만드는 것도 그렇죠. 가끔 화가들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. 그림을 그릴 때 어떤 특정한 결정을 내려야지 되는 단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되는가, 어떤 구성을 결정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수학 문제처럼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을 때 그것을 표현할 때 예쁘다는 표현이 맞나요?
맞습니다. 아, 맞아요. 그건 또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수학자들도 뛰어난 정리를 증명하고 나면 그 아름다운 거하고 똑같은 걸로 간주를 하거든요. 온 우주는 모두 수로 이루어져 있다, 없다. 네, 그건 뭐 정답인 것 같은데 이루어져 있는 거는 정답인데 수만으로 이루어졌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. 뭐 몇 가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첫째 수학에 수 아닌 구조들이 많거든요. 수학 자체 안에서만 봐도 그러니까 가령 모양을 보면은 모양이라는 게 수 자체는 아니거든요. 모양을 표현하는데 수가 필요하기도 하죠. 스캐너 같은 거 집어넣으면은 그림이나 3D 스캐너 같은 것도 그걸 전부 다 수로 바꿔야지 되거든요. 모양을 그래가지고 그 수 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에 모양을 수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모양 자체가 또 수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. 많은 경우에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하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 외에 다른 게 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. 갈릴레오가 우주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려면 수의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적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은 필요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. 우주론에 대한 얘기 재밌게 읽잖아요. 거기 신비롭게 느끼기도 하고 아름답게 느끼기도 하고 중력파가 일어나고 뭐 블랙홀이 어떻게 형성되고 우주의 시초는 어떻고 끝은 어떨 것이다. 다 상당히 신비롭고 중요한 얘기들인데 그런 것들이 무슨 뜻인지 파악하는 데는 특히 우주에 관한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이론을 파악하는 데 그거는 확실히 수학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.